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달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연 살롱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푹 빠져 매일 듣고 있어요. 참 갖가지 사연들이 있고 좋게 풀린 케이스가 많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꽤나 시댁 등살에 시달리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한 22년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줬어요. 역시 진정한 복수는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수더군요. 남편은 집에서 참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신우를 데려왔는데 어찌나 자기 딸만 챙기는지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인 남편은 평생 가슴에 아픔을 묻고 살아야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퇴를 하고 중소기업에 다녔고 거래처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중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더니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느닷없이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며 연락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화통화할 때는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 건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말로는 환영한다 반갑다 했지만 태도나 표정이 어딘지 떨떠름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미리 들은 게 있어서 태연하게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보자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우같이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한다길래 그러라고 하기는 했다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쑥에까지 딸려서 오겠다는 건지. 그날 내가 예의상 아무 말 안 했는데 민우 걔는 30년을 알아도 모르겠다. 어떻게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지.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건 더더욱 아니지. 상견례 전에 보자고 한 거는 혹시라도 니네 집에서 너 애 가졌다는 거 핑계로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뭐 보태주기를 바라는 말 나올까 봐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바로 가버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난 후에는 신우하고 나란히 화장실에서 저와 제 남편 흉을 보더군요. 아니 진짜 뭐 저런 볼 것도 없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대. 나도 좋은 며느리 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 안 나왔대도 정말 민우는 알 수가 없다. 내비둬 엄마 다 지팔자야.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렇게 다 지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지가 번듯한 대학 나왔으면 비슷한 학벌을 가진 애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수진이 너처럼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부러지는 거 쉽지 않지. 그렇다고 해도 어디서 저런 애를. 아유 내 팔자야. 그러니까 딱 말 잘 해놔야 돼. 절대 도와줄 거 기대하지도 말라고 해. 내가 여자애 따로 불러서 단단히 말해놓기는 했다. 지가 맑게 알아먹는 애 같았으면 알아서 하겠지. 가자. 화장실 안에 있던 저는 저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늘 차가웠고 자기는 늘 뒷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보태주겠다고 했던 결혼자금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할 수 있는 만큼 설득을 해봤어요. 저한테 약속한 돈이니까 해주세요. 아이도 생겨서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랄지도 몰라요. 야 모르겠다.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온갖 말로 빈정거렸다네요. 그러게, 누가 네 마음대로 일 벌리라고 시켰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네가 책임도 못 질 거 일부터 저질러 놓고 여기저기 구걸하면 되겠어? 솔직히 네 짝되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내 친아들이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겠지만 뭐 어쩌겠니? 그랬다가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아니라 그런다. 말 들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되는 대로 살아. 남편은 저걸 저한테 다 전해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고요. 아무리 양어머니라고 해도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러는 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래되면 이런저런 정이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어요. 나도 자기가 어머니랑 누나가 쌀쌀 맞다고 뒷전이라고 할 때 예상은 했었어. 집안 이야기 거의 안 한 게 이래서였네. 진짜 외로웠겠다. 나 같았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참 너무하신다. 괜찮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나만 우울해져. 빨리 잊어버리면 돼. 남편은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데 눕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은 신우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이 뒤떨어지지도 않았고 꽤 준수한 편인데도 그렇게 깎아낸 일이라 바빴대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는 관심 없었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까지 덩달아 누나만 인정하고 예뻐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자기도 꼭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지만 다들 남편이 이룬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까짓 거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온 대학이 신우가 나온 대학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저 얼른 이 집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저를 만났고 이제야 인생에 햇빛이 드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 영주 너랑 우리 아이는 절대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꼭 성공할게. 거창한 성공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서로 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면 돼. 저희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대출금을 합해 친정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걷어갈 정도로 저희한테 인색했어요. 이건 내가 민우 키운 값이다.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걸로 불만 가지면 니네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구니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저희끼리 잘 살면 되겠지, 다른 간섭을 안 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부터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불 빨래에 때 아닌 김장까지 정말 알차게 부려먹더군요. 아이를 가져 배는 점점 불러오고 움직임은 둔한데 거기에 신호까지 숟가락을 얹어 지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시댁하고 저희 집이 버스로 30분은 되는 거리였음에도 말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죠. 제가 무슨 자기네들 비서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 어떤 비서가 저런 일을 하나요? 이건 뭐 몸종 취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남편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하고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저희를 좋게 봐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고 진심으로 보이면 싫었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거나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당연히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서 오만 일을 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저랑 아이는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게 되니 딱 입 다물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기분 속에서 꾹꾹 참으며 시댁 일을 하던 어느 날 확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속옷 싸우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물건을 잘못 샀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사이즈 말했는데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딱 보면 모르나? 올케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게 내 사이즈로 보여? 샘플 걸어놓은 것 중에 없으면 다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변명은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사기 전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올케가 좀 잘해라.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풀려서 민우한테 나중에 뭐 하나라도 물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고 싶던 마음도 싹 달아나지. 아, 정말 이거 올케 돈으로 해. 난 이거 돈 못 줘. 이건 정말 도우미한테도 저렇게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을 꾹 참고 하던 도중에 마트에 갈 일이 생겨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저만 치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길을 피해서 가는데도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아유, 며느리 잘 얻어 좋겠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다 차려 먹고 치워야 되는데 무슨 복이야. 부엌댁이잖아. 걔가 무슨 며느리야. 그런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트럭만 같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네 손주 임신했잖아. 너무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얘, 임신은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어. 그 정도로는 까딱도 안 해. 척 보면 아는 거잖아. 아니, 대학도 못 나온 게 이 정도 대접해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내 친손주니? 몇십 년이 지났어도 내 새끼는 우리 수진이 뿐이야. 수진이가 낳은 손주가 내 손주야. 물론 저를 어느 정도 얕보고 일부러 부려먹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대놓고 저를 부엌댁이라고 하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더러 대학 중퇴라고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교양이라곤 한 숟가락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를 부엌댁이라고 한 건 그렇다 치는데 자기 손주는 신우의 손주밖에 없다는 말에 정말 참담하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길로 마트에 가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집에 와서 1시간이나 됐을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요.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왜 저녁을 하다 말고 와서 사람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네 신우 전화는 왜 안 받고? 친구 데려간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너 일부러 나 친구 앞에서 물 먹인 거지?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하찮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겨우 떼어낸 후에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더는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제가 부엌댁이라면서요.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 딸이 낳은 손주밖에 없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민우 씨랑 결혼해서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줬다고요? 어떤 시부모가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쉬는데 머리채를 잡아요?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축의금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저를 부엌대기라고 하고 집안 허드렛 일부터 오만 힘든 일만 시키면서 며느리라고 하지도 않는 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싫네요. 그만 가주세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뭐야? 어디다 대고 말대고 따박따박 하는 거야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했을지는 몰라도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하고 형님 시키는 일을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도 돌아설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예 저나 민우 씨나 찬밥 취급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머님 말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민우 씨 시댁에 있는 그 얼마간의 재산 받겠다고 더는 바보짓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부엌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너 그때 밖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아니, 내가 친구랑 말 편하게도 못해? 그런 눈치를 봐야 돼. 말 나왔으니 해보자. 널 왜 내가 며느리라고 인정해야 되니? 돈을 잘 버니, 외모가 특출나니, 학벌이 좋니? 전에도 말했지만 너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그 밥값 해주게 한 걸 가지고 이따위로 시위를 해? 저는요, 사실 그 잘난 형님하고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요? 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뭐가 특출나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민우 씨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 있고 배우는 사람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형님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일 못해요. 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이제 저 시댁 안 갈 거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뒤로 밀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받쳐주는 거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난리가 난 걸 보고 바로 저를 붙잡아준 거였죠.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어.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답을 하고 댐벼? 얘가 뭐라는 줄 아니?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하겠대. 내가 시키는 거 안 한대. 시켜요? 뭘 시켰는데요? 엄마 그동안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설마 이런 몸을 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킨 거예요? 남편 분노지수가 점점 높아지자 목소리까지 커지고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좀 더듬더군요. 얘,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 쳐다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네가 이런 식으로 편을 들면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잖아. 내가 엄마를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잘못으로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돌아가시고 발길도 하지 마시라고요. 너 내 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기냐? 뭘 들어요 듣긴.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국물도 없다. 언제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협박 안 먹히니까 가세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 그럼 저야 땡큐죠. 엄마 이 집에 지분 하나도 없는 거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근처에라도 있는 거 보는 날에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위압적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고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펴봐 주더니 괜찮냐며 왜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것까지 본 이상 더는 감출 것도 없겠다 싶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나 우리 콩이를 위해서도 더는 부엌대기 안 할 거야. 자기 자존심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렇게 집에서 불러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내가 한심하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내가 아니랬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그날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새엄마 온 후로 저한테 뭐 하셨어요? 새엄마한테 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엄마, 누나랑 손절이에요. 연락 끊고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셋이서, 아니 다 같이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연락을 차단해도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를 귀찮게 하자 시누 집에 가서 큰 소리치며 아주 대판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댁에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혼하고는 인성이 변했다며 남편을 비난하고 저를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 취급하며 욕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정말 시댁과는 완전 결별을 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일했어야 했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나만 추켜 세우고 자기는 늘 손가락질 당했던 게 사실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돼도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 자기가 100번 오라. 진정한 복수는 욕하고 가슴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 진짜 성공하자. 남편은 원래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었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대학 선배와 함께 IT 계열 사업을 시작하더니 진짜 성공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샀어요. 참, 이렇게 여기 서서 바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22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네. 당신 진짜 수고 많았지. 이제 좀 쉬면서 일해. 나이도 생각해야지. 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야. 하긴 그래도 우리 지수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야겠어. 이러다 언제 훌쩍 결혼한다고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 당신하고도 오붓한 시간 많이 가질게. 당신만 위한 시간도 좀 가져. 오롯이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의지 하나로 성공을 이루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댁 친척분이었는데 곧 시아버지 팔순인데 그래도 그때는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우연히 제 친구와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번호를 물어봤다네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아버지가 팔순을 맞았는데 남편한테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실대로 말을 한 뒤에 가든 안 가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 생일을 잊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더니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팔순은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딸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저와 남편 둘만 가기로 했죠. 대형 식당 앞에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팔순 생일 예약이 써있더군요. 아내는 화려한 복장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더니 바로 인상을 쓰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흘겨보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차림새를 꼼꼼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또 그럴싸한 건 빌려 입고 왔네. 일단 왔으니 맛있게 먹어. 근데 공짜는 아니다. 니들 우리 가족 아니잖아. 돈은 내야지. 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더군요. 남편과 저는 따로 챙긴 봉투 2개를 각각 신우와 시모 앞에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아내 돈을 보고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희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삐죽거리며 웃었어요. 있잖아, 나는 회사에서 임원돼서 연봉 1억 가까이 받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깃집 차려서 장사 잘하고 있고. 니네는 어디 살아? 아직도 그 촌스러운 동네에 사니? 우리 아파트 구경 올래? 인천이라서 공기도 좋고 신축이라 아파트 단지도 엄청 깨끗하고 넓어. 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뭔지 보여줄게. 기왕 만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명색이 누나인데. 그러더니 시누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지금 봐. 남의 명품 몹시나 빌려입고 20년 만에 시댁 온 거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게, 그때 조금만 참지. 그럼 아빠랑 엄마가 불쌍하다고 뭐 하나라도 줬을지도 모르잖아. 올케가 민우를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말 가소로운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였는데 두 사람은 저희를 가소롭다는데 쳐다보며 비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묵묵히 쳐다만 봤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여유로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집에 초대할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 그러자 시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됐거든? 내가 니네 사는 데를 왜 가니? 추잡스러운 데 가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오세요. 형님, 다른 세계도 구경하셔야죠. 어머, 옳게 정신 차렸어 이제야? 다른 세계 구경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우리가 사는 세계 구경시켜줄게. 민우야, 내가 특별히 가줄게. 언제가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올 날짜가 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두 사람한테 단단히 갚아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맞이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를 보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들어서며 모든 걸 찬찬히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이 모든 걸 이루어낸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직접 거실로 과일을 내오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살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러자 시누이가 정색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두 사람 쇼하는 거지? 이 집 진짜 주인 누구야? 두근의 집 빌려서 지금 구라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 나는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말이 돼? 두 사람 이딴 데에 돈 쓰느라 돈이 없는 거겠지. 인생 이렇게 살지 마. 누나는 사람을 좀 믿기도 해봐. 왜 내가 누나보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남편은 그러면서 아파트 문서를 두 사람 눈앞에 던져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집 명의를 확인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보고는 더 놀라서 얼굴이 하얘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네가 이런 데서 살아? 니네
무슨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내가 왜 누나보다 공부를 못해? 잘했는데 누나랑 엄마만 인정 안 한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나온 대학이 누나 대학보다 더 좋아.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성공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뢰를 쌓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누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고? 나는 그런 액수 넘은 지는 오래됐어. 아버지 팔순자치 때 내 앞에서 가짜는 잘난 척 하던 거 많이 웃겼어. 내가 진짜 다시 만날 때에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데. 그리고 해냈지. 누나는 집안 식구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해도 그 정도지만 나는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렇게 해냈어. 물론 장인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친부모 형제보다 집사람네 가족이 100배는 낫더라. 이런 경우도 있네. 내가 운이 트이려고 이 사람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이랑 손절하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 버르장머리 없고 윗사람 몰라보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가지고 돈만 잘 버는 기계밖에 더 되니? 니네가 이렇게 살게 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그동안 죄송했다.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보내고 때마다 여행도 보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나네도 도와주고. 어떻게 이렇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저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걸 바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도 남편이 말하는 걸 거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팔순잔치 하던 날 저희 보고 여기까지 왜 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 차려입고 갔어도 믿지도 않고 끝까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성공한 거 알고 갑자기 가족 행세 하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언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요? 난 진짜 오늘 같은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거든. 근데 뭐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누나도 나한테 큰소리 칠 자격 없어. 아까까지도 아주 끝까지 우리 무시하지 못해 난리던데. 둘 다 달라진 거 없어서 오히려 고맙다. 그 덕에 나는 아주 통쾌하거든. 그러게 우리 집사람한테나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으면 우리가 뭐 콩고물이라도 줬을지 모르잖아. 그러자 신우이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뭐? 콩고물? 네가 그딴 소리하고도 계속 잘 살 것 같아? 이런 데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너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볼 거야. 맞다. 네 누나 말이 맞아. 하늘도 너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둘 거다. 다 하는 대로 받는다고. 니들 두고 봐라. 그 말은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는 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내가 잘 되는지, 누나랑 엄마가 잘 되는지. 저는 나서서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희는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외출 좀 하려고요. 누나,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혹시나 엄마랑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한테 연락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저번에 팔순 갔다 온 걸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그때 나랑 이 사람이 낸 돈으로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굳이 갔던 거는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얼른 가. 나가진 않을게.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남편은 무서우니 저를 잡으려던 거겠죠. 남편은 바로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경비 직원들이 올라와서 두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저를 폭행한 죄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우이를 고소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몇 달 전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허풍을 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세게 나갔죠.
그러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겠다더군요. 저희는 두 사람의 각서를 받아 정말 공증을 한 후에야 선처를 해줬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통쾌한 복수극을 하고 얼마나 후련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처럼 더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려고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거나 바른 삶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한 행동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경 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럼 긴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